충치를 일으키는 균,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균 등 다른 사람보다 더욱 많은 각종 세균이 입안에 번식하게 되어 건강할 때는 괜찮지만 다른 질병에 걸리거나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력이 약해지면 갑자기 폐렴에 걸려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민주 씨, 김민주 씨. 그렇다면 폐렴을 특히 주의할 때는 언제일까? 폐렴은 요즘과 같은 겨울철에 특히 조심해야 되는 병인데요. 겨울철이 되면 바이러스가 훨씬 더 왕성하게 활동하고 우리의 면역력은 떨어지게 되고 특히 일교차가 심할 때는 감기에 쉽게 걸려서 폐렴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이나 영유아와 같이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사망률이 최고 70%에 달할 정도로 무서운 병입니다. 모든 연령,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아주 조심해야 될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폐렴 사망자 수는 2004년 약 3,300여 명에서 2005년 약 4,000여 명으로 19.2%나 증가했으며 2006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서도 폐렴은 노인성 백내장, 뇌경색에 이어 65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이 입원하는 질환 3위에 꼽힐 만큼 흔한 질환이다. 그렇다면 청결하지 못한 구강 상태 외에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원인으로 폐렴에 걸릴 수 있는 예는 뭐가 있을까? 실제로 술 마시고 길에서 구토하던 40대 남성은 토사물이 식도가 아닌 기도로 들어가 폐렴으로 사망했고 엄마와 함께 장작구이 고깃집에 갔던 2살짜리 아이가 과도한 장작 연기에 노출되어 폐 안에 고름이 차는 폐농약으로 치료를 받기도 했으며 장작 연기도. 감기를 오래 앓던 70대 할아버지가 감기 합병증으로 폐렴에 걸려 사망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헷갈리는 감기와 폐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감기는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 성대 위쪽에 코라든지 목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증상으로는 콧물이 난다든지 목이 아프다든지 오한이 온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이와 반대로 폐렴은 성대 이하 밑에 이런 폐 실질에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이죠. 증상은 감기와 다르게 아주 심한 오한, 근육통 외에도 아주 진하고 노란 가래, 가슴의 통증, 입맛이 떨어지고 아주 움직이기 싫을 정도 무기력해지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폐렴 증상이 생기게 되면 감기약만 먹지 말고 지체 없이 병원에 와서 폐렴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해야 아주 사망에 이르지 않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자칫 소홀히 여기기 쉬운 구강청결.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네. 자, 우리 윤정수 씨하고 추 씨가 맞춰주셨죠. 예. 구강 상태를 청결히 유지하시라고 치약 칫솔 세트를 저희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 전현무 씨. 네. 냄새. 예. 아니, 폐렴의 이유는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서 청결하지 못한 구강 상태를 저희가 짚어봤어요. 요즘처럼 겨울엔 폐렴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흔히 건조하고 일교차가 크고 또 난방등으로 인해서 호흡기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으로서는 세균과 바이러스지만 아까 주인공처럼 치아가 불량하거나 또는 아까 구토하다가 토산물이 기도로 들어가는 등 사소한 실수로 인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어느 날 갑자기 오늘 폐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자, 비타민만의 노하우로 수많은 건강 정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시간, 비타민 사용 설명서인데요. 겨울 하면은 겨울 좋아해요? 좋아하죠. 그래요? 예. 특히 우리 또 김연아 선수가 떠올라요. 그렇구나. 그 3번 점프하는 거 따라다가 엉덩이 네. 부러질 뻔했어요. 예. 자꾸 넘어지니까. 예. 예. 저희 비타민 사용 설명서에서는 겨울철에
각종 부상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타민의 노하우로 정리해본 건강 매뉴얼. 알면 알수록 건강해지는 비타민 사용 설명서. 오늘의 주제는 겨울철 뼈 위험주의보. 죽었어? 로맨틱한 계절 겨울. 하지만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도 꽈당, 저기서도 꽈당. 곳곳에 위험이 가득한 부상의 계절이기도 한데 미끄러운 눈길과 빙판길 또한 떨어진 기온으로 인한 굳어진 몸이 부상의 원인이 되는 것. 그럼 지금부터 이 겨울 부상의 위험에서 당신의 뼈를 보호하는 법을 함께 알아보자. 먼저 겨울철 뼈 부상이 많은 대표적인 장소는 첫 번째 부상 위험지역 빙판. 빙판 조심해야죠. 미끌미끌 조금만 중심을 잃어도 넘어지기 쉬운 빙판. 그런데 노인들이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기 쉬운데요.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는 낙상 사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겨울철 낙상은 사고 유형 1위, 사망률 5위의 심각한 사고다. 사망률까지 이렇게 높아요? 이들이 낙상 시 부상 정도가 심각한 이유는 바로 골다공증 때문. 저희 나라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에게 있어서 약 18.9%에서 골성분이 빠져나가는 그러한 뼈의 골다공증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골다공증 증상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작은 충격에도 쉽게 뼈가 부러지고 또 심한 손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낙상에 관한 문제 하나. 65세 이상 노인들 낙상 시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땡땡땡이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문제 나왔습니다. 네. 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낙상할 때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손바닥, 손바닥. 엉치뼈, 엉치뼈. 엉덩이, 꼬리뼈. 꼬리뼈가 정확히 어디죠? 엉덩이 사이에 있는 거 끝에, 튀어나온 거죠? 끝에, 척추 튀어나온 끝. 거. 본인의 꼬리를 한번 만져보세요. 예? 네. 톡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아니요, 아프죠? 있습니까? 네, 의원님, 자기 꼬리뼈 만져서 매일 만지잖아. 예. 이상하네. 이세준 씨, 그리고 김영자 씨가 엉덩이를. 네, VCR 보니까 넘어지시는 분들 다 엉덩이로 넘어지시더라고요. 네. 거의 다 그쪽으로 넘어지죠. 확인하겠습니다. 어디가 가장 문제가 되나요? 65세 이상 노인들 낙상 시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엉덩이다. 노인들이 낙상 시 엉덩이를 가장 많이 다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유, 보기만 해도 너무 아프네요. 노인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근력이 약하고 또 균형 감각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좀 둔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는 이렇게 손으로 짚지를 못하고 결국은 무게 중심이 많이 실리는 엉덩이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엉덩이 손상이 많은 이유가 가슴발력이 되겠습니다. 떨어지시니까 그러죠. 실제로 넘어질 때 젊은 사람들과 노인들의 자세를 살펴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